1.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세 번째 주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네, 오늘 공부할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권리예요. 생활 속에서 국민의 권리를 찾아보고 국민의 권리가 중요한 까닭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나린이와 친구들의 사례가 나와 있어요. 나린이가 무슨 일을 겪었느냐? 얘들이 박물관에 갔는데 도시락이 외부 음식물이라는 이유로 박물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박물관 식당에서 시킨 음식만 먹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박물관에 도시락 먹을 장소가 없어서 계단이나 바닥 등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렇게 밥을 먹는 건 좀 이상한데 왜 우리가 이렇게 먹어야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어린이들, 나린이와 친구들이요, 거기서 불평불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박물관장님께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렸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달라진 점이 생겼어요. 박물관 안에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린이와 친구들의 사례를 왜 들었을까? 바로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불평불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편지도 쓰고 그림을 그려서 결국은 바꿔냈잖아요. 그쵸? 뭐 깨닫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체육대회 무용을 왜 하느냐? 불평불만으로 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들도 정당한 이유 그리고 정당한 근거를 대서 교장선생님께 편지를 쓰라니까. 그러면 우리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빨리 해야 돼, 할 거면. 지금 다다음 주가 체육대회니까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 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우리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않을 경우 무엇을 통해? 노력을 통해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워낙 나쁜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힘센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해보면은 진짜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싶으면 뭘 하면 될까요? 네. 학급회의 안건에 올리십시오. 불평불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미션 첫 번째 나갑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요.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은 오늘은 좀 오글거리는 거 안 시킬게. 하나, 둘, 셋 하면은 그거 있죠. 가위가위보 중에서 보자기를 내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조금 간단하게 갑시다. 자, 그럼 이제 국민의 권리가 중요한 까닭을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권리를 지켜야 된다 말만 하는데 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 그만큼 권리가 중요한 걸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먼저 국민의 권리부터 볼게요. 우리나라는 국민 누구나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헌법 배웠죠. 이 헌법은 법 중에 법, 으뜸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으뜸 법에서도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것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권리는 인간으로서 지니는 존엄성, 이제 이 단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존엄성.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자, 그럼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 어떤 것들을 보장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첫 번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자유권. 그 다음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요? 누구나 평등한 권리. 그리고 여기는 사회권, 여기는 참정권, 다음 청구권이 있습니다. 아마 자유권과 평등권은 대충 짐작이 갈 거예요. 그런데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은 약간 어려운 말일 것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자유권. 여러분 예상대로 이 자유권은요, 개인이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는 게 대표적인 자유권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 우리 어디든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 이사할 수 있는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어떤 종교도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종교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 평등권 한번 볼게요. 평등권은요, 누구든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권리입니다. 남녀 고용평등법은 바로 이런 권리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다음 사회권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사회권은요,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 이것도 사회권입니다. 최저임금제. 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번에 얼마였죠?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머나, 컴퓨터 왜 이러니? 최저임금 얘기하니까 이 컴퓨터가 지금 난리 났어. 자, 이번에는 올해는요 6,030원 이 최저임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하면은 반드시 6,030원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알바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꼭 그 정도는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바할 나이 되면은 조금 더 그때는 또 최저임금이 달라져요. 언니나 오빠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의무교육, 우리 지금 학교 다니는 거 반드시 교육받게 하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학교 다니기 싫어 죽겠지만 사실은 이 학교 교육, 공교육은요,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환경권,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다음 참정권 볼게요. 자, 참정권은요, 누구나 국가 정책이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선거에 참여할 권리. 그쵸? 우리 지금 뭐 여자라고 못하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나이가 되면은 만 19세가 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누구나 공무원이 되어서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예전에는 신분에 따라서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됐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잖아요.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돼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음 청구권. 청구권은요, 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기본권들을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청구, 요청이에요.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청원권, 재판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있는데요. 국가 자체가 이런 기본권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재판을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청원은 요청을 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청할 권리 자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늘 공부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미션 두 번째 나갑니다. 당연히 하브루타를 위해서 질문 3가지 꼭 만들어 오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또 봅시다.
복습 꼭 한 번씩 더 하십시오. 수업 시간에 물어보니까 막 다 모르고 멍하게 있어. 안 됩니다. 의무교육이니까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